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른 팀들이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동안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은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11월 2일부터 시작된 2차 마무리 캠프. 그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살벌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폼이 흙투성이가 될 때까지 선수들이 구르고 있습니다. 땀복은 없습니다. 오직 진짜 땀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선수의 고백입니다. 내가 롯데 팬이라도 우리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12연패의 기억, 젓가락 소리만 들리던 식사 시간,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거다!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천재 타자가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지시, 특정 선수의 폼을 따라하라.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선수가 두 포지션을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내야수에서 외야수로. 날씨도 좋고 시설도 좋아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그의 하소연이 들립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팀들의 가을 야구를 보면서 그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미야자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훈련, 이것이 롯데를 바꿀 수 있을까요? 8년의 암흑을 끝낼 수 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미야자키의 선수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야자키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 오쿠라가하마 구장, 11월 2일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2차 마무리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투수 9명, 포수 4명, 내야수 9명, 외야수 5명, 총 27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4일 훈련, 1일 휴식. 이것이 미야자키의 룰입니다. 올해 8월 초까지 3일을 달리다가 추락을 거듭하며 8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한 롯데. 너무나도 아쉬운 시즌 마무리에 비시즌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구단은 밝혔습니다. 이번 마무리 훈련은 2026 시즌을 대비해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강도 높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고강도 훈련에 선수들의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고승민은 말했습니다. 야구장 나오는 게 제일 힘듭니다. 잠도 일찍 자게 됩니다. 김동혁은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습니다. 코치진의 집중 타깃이 된 박찬형. 매번 흙바닥을 구르며 펑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니폼은 항상 흙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번 롯데의 마무리 훈련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점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프링 캠프나 마무리 훈련에서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복장 규정이 정해진 경기보다는 자유롭게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롯데는 홈과 원정 유니폼을 번갈아 입으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26 시즌을 앞두고 롯데에 부임한 강석천 수석 코치. 58세의 이 베테랑 코치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땀복을 입으면 선수들이 일부러 땀을 냅니다. 하지만 유니폼을 입으면 진정한 땀을 내게 됩니다. 땀이 날 정도로 노력하고 힘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강석천 코치가 김태형 감독에게 건의했고 선수들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강 코치는 계속 말합니다. 선수들도 운동이 끝나고 유니폼이 더러워져야 내가 열심히 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팀들을 보면 장난하듯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유니폼을 입고 하니 단합돼서 보기가 좋습니다. 선수들의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에 강 코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말이 많고 농담을 많이 하면 아직 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시즌 때는 연습이기에 몸 풀고 밸런스 잡으면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많이 치고 받아야 하고 힘을 늘려야 합니다. 선수들만큼 이들을 훈련시키는 코치들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 코치는 강조합니다. 젊은 코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어야 선수들도 힘듭니다. 여기는 캠프입니다. 편하게 할 거면 뭐하러 구단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옵니까?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김태형 감독과 상의 후 강도만 살짝 조절해 줄 뿐 훈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동희는 미야자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무리 캠프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훈련도 하고 일본 음식도 맛있고 야구장도 좋으니까 하하호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하하호는커녕 그냥 한숨만 계속 나옵니다. 손호영도 토로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쌀쌀하다고 하지만 야구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시설도 좋아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나승엽은 혀를 내두릅니다. 프로에 와서 한 훈련 중 가장 힘듭니다. 이것이 미야자키의 현실입니다. 역대급 강도,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롯데는 변하고 있습니다. 8년의 실패를 끝내기 위해 선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흑투성이 유니폼, 줄어든 말, 끊임없는 한숨. 하지만 그 속에서 롯데는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 미야자키의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댓글로 힘이 되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한 선수의 뼈아픈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윤동희, 롯데자이언츠의 우익수입니다. 2023년 197경기에서 꽤 안타, 41타점, 타율 0.287을 기록하며 본격 주전으로 거듭났습니다. 각종 국제대회 경험도 쌓으며 무럭무럭 성장했고 지난해 141경기에서 152안타, 14홈런, 85타점, 97득점, 타율 0.2693, OPS 0.829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윤동희는 올해 93안타, 9홈런, 53타점, 타율 0.282, OPS 0.819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51주 경기밖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특히 롯데가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한 8월, 월간 타율이 0.79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만난 윤동희, 그는 고백했습니다. 12연패를 겪을 당시 밥을 먹는데 젓가락 소리밖에 안 났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침체돼 있었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한 사람이 해결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나는 타격 페이스가 안 좋아서 중간에 2군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윤동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롯데 팬이라도 비난을 할 만큼 안 좋은 연패 기간이었습니다. 선수로서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1군에 있었던 선수들이 작년의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미야자키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직접 언급을 하진 않지만 운동을 할 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책임감을 갖고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꾸준히 국가대표와 연결됐던 윤동희. 하지만 올해에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시즌을 보냈던 만큼 태극마크와 연이 닿진 못했습니다. 내가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로 잘해본 적은 없는 선수입니다. 국제대회에서 한 번 잘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안 뽑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우타자라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현민이가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K-베이스볼 시리즈 대표팀엔 승선하지 못했지만 윤동희에겐 아직 국가대표팀에 발탁될 기회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부상으로 인해 타석수도 경기수도 적었습니다.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대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습니다. 때문에 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캠프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동희는 두 주먹을 힘껏 쥐었습니다.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윤동희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원래 송구가 좋은 편은 아닌데 올해 미스가 2개 정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넘어가는 볼도 있었고 정확하게 가지 않은 공도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외야수는 최대한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강점을 더 살리자는 마음입니다. 건강만 하다면 윤동희는 분명 팀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부상 없는 시즌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부상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한 번은 그런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올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보다 월등히 잘하진 못해도 풀타임을 뛰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부상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엔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윤동희의 다짐 그리고 반성. 내가 팬이라도 비난했을 것이라는 그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12연패의 기억. 젓가락 소리만 들리던 식사 시간. 2군으로 내려가야 했던 그 순간. 윤동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야자키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 윤동희를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격려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한 천재 타자가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살벌하다. 주위의 반응입니다. 이거다. 본인의 외침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나승엽, 천재 타자로 불리는 이 선수가 미야자키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탐을 냈던 나승엽. 2021년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롯데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시 롯데의 구애 끝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포기한 나승엽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난해 121경기에서 127안타, 7홈런, 66타점, 59득점, 타율 0.32, OPS 0.88심으로 매우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나승엽의 연봉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나승엽은 3월 8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터뜨리더니 4월에도 5개의 아치를 그리는 등 훌륭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올해 커리어 하이 시즌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타격감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승엽은 105경기에서 75안타, 9홈런, 44타점, 타율 0.29, OPS 0.707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수비보다 타격이 강점인 선수인데 이를 완전히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롯데는 일본 츠쿠바 대학교에 나승엽을 파견했습니다. 타격 메커니즘 교정 훈련을 통해 강점을 되찾게 만들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조언까지 더해지면서 24년보다 더 좋은 타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승엽도 이거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나승엽이 변화를 준 것은 타격 폼이었습니다. 미야자키에서 만난 나승엽은 말했습니다. 감독님께서 특정 선수의 폼을 따라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정 선수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갑자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아마 보셔도 누군지 못 맞추실 겁니다. 나승엽이 웃었습니다. 원래 힘으로 눌러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배트도 간결하게 잘 빠져나오는 등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병규, 이성곤 코치님께서 나를 잡고 엄청 많이 시키는데 그러면서 느낌이 왔습니다. 특히 주변에서는 나승엽의 타구에 대해 살벌하다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츠쿠바 대학교 파견도 많은 도움이 됐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세게 왔습니다. 확신이라기보다는 이거다 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이거다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 느낌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부진은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올해는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밸런스가 어긋나고 힘으로 하다 보니 점점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 안 되더라고요. 특히 장타를 치려는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가면 다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엔 장타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홈런이 조금 나오다 보니 그때부터는 장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타 욕심, 그것이 나승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격폼 수정을 통해 좋은 타구들이 꾸준히 생성되고 있는 만큼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자신감은 조금 붙었습니다. 이병규, 이성곤 코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확실히 느꼈습니다. 타격과 함께 나승엽은 이번 캠프를 통해 수비력도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나승엽은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아쉬움이 큰 시즌을 보냈습니다. 나승엽은 자신이 실책하는 영상 등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양의 수비 연습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수비 실책 영상 등을 못 봅니다.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게 펑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훈련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뻣뻣한 편인데 감독님과 코치님들도 유연성, 골반 훈련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겨울에 필라테스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 중입니다. 올해 힘든 시즌이었습니다. 야구장 나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나승엽은 부활을 위해 마무리 캠프가 끝난 후에도 곧바로 훈련을 이어갑니다. 캡틴 전준우와 함께 준우 선배님과 운동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선배님께서 바로 운동 준비해, 너는 쉬는 거 없어 라고 하셔서 함께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나승엽은 두 주먹을 힘껏 쥐었습니다. 이거다. 이 외침이 2026 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천재 타자 나승엽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 나승엽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댓글로 힘이 되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한 선수가 두 포지션을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롯데 자이언츠 손호영,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큰 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바로 외야수입니다. 울산 KBO 4리그를 통해 이미 실전 경험을 쌓았지만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정규 시즌까지 치를 수 있는 수비력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는 중입니다. 손호영이 외야 변신을 준비 중인 이유는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달 9일이면 한동희가 상무에서 돌아옵니다. 올해 박찬형과 한태양 등 유망주들이 대거 등장한 만큼 공격력에서 강점이 있는 손호영을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롯데 입장에선 한동희와 손호영을 모두 라인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미야자키에서 만난 손호영의 표정엔 힘듦이 가득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한국 가고 싶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형들이 나이 먹어봐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호영이 하소연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쌀쌀하다고 하지만 야구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시설도 좋아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상할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다.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하게 들립니까? 외야라는 두 번째 포지션을 장착하고 있는 과정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연습이고 준비 과정입니다. 제대로 된 것은 스프링 캠프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을 두 가지 볼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외야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내야수 출신이다 보니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유재신 코치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유재신 코치, 그도 내야를 보다가 외야로 간 케이스입니다. 재신 코치님도 나와 마찬가지로 내야를 보다가 외야로 가신 케이스입니다. 때문에 공감도 많이 해주시면서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스타트를 하는 것과 공을 잡는 방법이 내야와 외야가 또 다르더라고요. 같은 땅볼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다릅니다. 그리고 송구도 공이 안 가는 느낌이었는데 재신 코치님 덕분에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고 내야를 완전히 손에서 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외야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가끔 외야 글러브를 끼고 나갔다가도 내야로 들어와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너무 아픕니다. 정강이뼈가 너무 아픕니다. 손호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2024년 손호영은 트레이드 복덩이로 불릴 정도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는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성적을 못 내서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못하면 다 같이 욕을 먹는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특히 12연패 기간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준우 형, 민성이 형이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완전 부족하구나, 나이만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풀타임 1년차로 성공을 맛봤지만 올해 지독한 2년차 징크스를 겪은 손호영은 반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2026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옛날부터 어려우면 생각을 비우고 그냥 하자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빠져들수록 문제점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점을 보완하다가 강점을 날리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이번 캠프에서 배운 것을 시즌 내내 이어가야 스텝업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프 시즌에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며칠 안 쉬고 바로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망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한 경기라도 더 뛰기 위해서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손호영은 방망이와 글러브를 들고 다시 그라운드로 향했습니다. 내야와 외야 두 포지션을 동시에 손이 아프고 정강이뼈가 아파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날씨도 좋고 시설도 좋아서 도망갈 데가 없음 갈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호영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 손호영을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격려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한 투수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롯데 자이언츠 최준용, 이 투수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매년 실망했지만 올해 가을 야구에 못 간 것은 정말 텔레비전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지금 돌아봐도 믿을 수 없는 추락입니다. 악몽 같은 연패였습니다. 가을 야구는 남의 잔치가 됐습니다. 최준용은 정규 시즌이 끝난 후 사직구장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을 완전히 쉬었습니다. 공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챔 시리얼 K-베이스볼 시리즈 국가대표팀 평가전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올해의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 공을 믿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속 웨이트는 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은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벳귀비스의 전초전이자 예비 명단이기도 합니다. 최준용은 강조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3월 국가대표에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자부심입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롯데는 8월 초까지 3위를 지켰지만 이후 8승 3무 27패로 급락하며 결국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팀과 선수들 그리고 팬들이 모두 합심해서 8년 만에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준비했지만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이지만 롯데는 없습니다. 최준용은 현재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망보다는 짜증이 납니다. 올해 제 목표는 개인 성적과 관계없이 포스트 시즌에 가는 것이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을까요? 3위라는 것에 너무 안주했을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뭔가 되려면 할 수 있는데 안 되면 그냥 안 되더라고요. 야구는 그런 운동입니다. 올해 우리가 그 흐름을 잃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시즌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엔 정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준용은 지난해 어깨 수술 후 재활을 거쳤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스프링 캠프에서 팔꿈치 통증을 경험했고 5월에야 1군 데뷔를 했습니다. 49경기 54과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5돈 3인, 실망스러운 성적입니다. 그래도 최준용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2이닝 경기 11개, 3이닝 경기 1개, 멀티이닝 16개를 소화했습니다.
올해 처음 마운드에 올랐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시 마운드에 섰다는 것.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올해 제 투구에는 만족합니다. 팔꿈치 통증도 있었지만 시즌 초반 좋은 페이스가 있었고 확실히 예전보다 더 좋은 공을 던진 것 같습니다. 직구만 믿고 던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비틀었을까 싶습니다. 다 감독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신체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WBC 국가대표에 선발되면 1월에 국가대표로 소집돼야 하며 이는 팀 스프링 캠프 전입니다. 최준용은 다짐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체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154km 직구를 던질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몸이 140km 후반대만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몸 상태를 좋게 만들겠습니다. 후배 투수들 문동주, 김서현, 윤성빈 같은 선수들이 160km대를 던지는데 욕심이 안 날까요? 최준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160을 던지고 싶죠. 하지만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당장의 우선순위는 구속을 높이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제구력과 커맨드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정말 다양한 공을 던졌습니다.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지금 갖고 있는 구종을 다듬고 직구를 개선해서 내년엔 분명 좋은 성적으로 팬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최준용, 방어율 5.32라는 아쉬운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그의 직구, 저속 중속 150km대에 그 공이 여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한이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다른 팀들의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의 열기, 한국 시리즈의 함성, 그 모든 것을 텔레비전으로만 봐야 하는 최준용. 롯데팬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텔레비전으로 남의 잔치를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하지만 최준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야자키에서 땀을 흘리는 동료들처럼 최준용도 사직구장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66 시즌 롯데 자이언츠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면 최준용은 그 마운드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칠 것입니다. 이제 텔레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팬 여러분, 최준용을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026 시즌 롯데 자이언츠를 믿어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2026년엔 반드시 갈야구에 간다. 이 한마디를 함께 외쳐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